안녕하세요. 허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통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아침엔 괜찮았는데 계단에서 무릎이 툭 꺾이고 나선 계속 시큰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그 통증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저도 정형외과 의사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신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관절은 말이죠. 통증이란 건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말이죠.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일 때는 사실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훨씬 더 오래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무릎 통증의 5가지 신호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매일같이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기 위해선 이 무릎 관절을 잘 보살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무릎이 우리에게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언젠가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뻣뻣하다가 점점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다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별 문제 아니었나 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밤새 쉬는 동안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다가 움직이면서 다시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뻣뻣하다가 걸으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걸으면 괜찮아지니까 괜찮은 줄 아셨지요? 그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기 증상을 알아채고 관리하는 것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죠. 두 번째 신호는 뚝뚝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뚝뚝 소리가 나면서 가끔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는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에 마찰이 커지면서 생기는 마찰음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무릎 관절 사이에 연골이 두껍게 쿠션 역할을 해주지만 나이가 들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면 이 연골이 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 과정에서 마찰음이 발생하죠. 소리가 나는 관절은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그건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응답해줘야 해요. 이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관절에 부담을 주면 연골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정말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반달 연골이 있고 그 위에 관절액이 있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 구조가 잘 유지되어야 무릎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죠. 하지만 연골이 마모되면 그 신호로 소리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유독 통증이 심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3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손상된 연골이 있다면 평지에서는 못 느끼다가도 계단에서는 통증이 확연히 느껴질 수 있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평지에선 괜찮고 계단에서 아프다? 그게 무릎이 버티기 어렵다는 뜻이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계단 통증은 특히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예요. 이 통증이 지속되면 연골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죠. 네 번째 신호는 무릎 주변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무릎이 부어 있거나 만졌을 때 다른 부위보다 열이 느껴진다면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로 활액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물차는 관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내에 물이 차면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도 심해지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물이 차면 늦은 겁니다. 붓기부터 바로 잡으셔야 해요 라고 강조합니다. 무릎이 붓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예요. 관절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무릎을 사용하면 염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연골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붓기가 있다면 휴식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신호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뚝 하고 아픈 경우입니다. 영화관이나 긴 회의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무릎이 뚝 하고 아프거나 처음 몇 걸음이 특히 아프다면 무릎 유착과 연골 마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은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관절 주변 조직이 서로 달라붙어 유착이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또한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죠.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려 할 때 이런 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세박 여사님의 사례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앉아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자 갑자기 일어서려 했는데 무릎을 펴지 못하는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연골 내측이 심하게 마모되어 퇴행성 관절염 2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저앉았다가 못 일어나는 느낌, 그건 노화가 아니라 관절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어. 이제라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다행히 그분은 적절한 치료와 운동을 통해 지금은 많이 호전되셨죠. 여러분도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시다면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미 관절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가볍게 무릎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고,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천천히 무릎을 풀어주면서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릎이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계단에서 특히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나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면 무릎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무릎 통증의 5가지 신호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각 신호가 의미하는 바와 의심되는 질환을 함께 짚어보죠. 첫째, 아침에 뻣뻣하다가 점점 괜찮아지는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다가 움직이면서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신호를 무시하면 관절염이 더 진행될 수 있어요. 둘째, 뚝뚝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건 연골 마찰이나 연골 연화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관절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계단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릎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죠. 평지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넷째, 무릎 주변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관절막 염증이나 활액 증가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물이 차는 관절로 발전할 수 있으니 붓기가 있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뚝 하고 아프다면 연골 마모와 유착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 주변 조직이 달라붙어 유착이 생기고 연골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죠.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중요한, 때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뼈와 연골, 인대와 힘줄, 활막과 활액 등 여러 구성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릎 통증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는 무릎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릎이 무너지면 인생의 절반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무릎 통증을 오래 방치하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가 되어 찾아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니까 세상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나기 때문이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을 잃는다는 건 삶의 반경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무릎이 보내는 5가지 신호,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라도 발견하셨다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이 망가지면 소용없듯이 무릎이 건강해야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건강은 다른 건강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거나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죠.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으로만 관리하려 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와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여러분,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를 통해 무릎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삶을 오래오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릎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무릎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의 김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방치했던 무릎 통증 때문에 계획했던 여행을 포기하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죠.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젊었을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병원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나기 때문이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고 가족 행사에도 부담을 느끼게 되죠. 무릎을 잃는다는 건 삶의 반경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알아차렸다면 그건 무릎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단순히 걷는 기능을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산책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많은 활동들이 건강한 무릎이 있어야 가능하죠. 여러분이 지금 무릎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이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지켜줄 테니까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계단에서 특히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나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무릎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와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내일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무릎 운동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생활요법이에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는 무릎이 아프면 꼭 이 운동부터 하세요. 연골 지키는 실천 운동법 5가지 완전 정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릎 통증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걷는 게 불편해지면 세상이 작아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릎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소중한 무릎 관절을 지켜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섭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면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청에 응답해 주세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걷는 인생을 훨씬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과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무릎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